주방에 지금 이 순간도 돈을 갉아먹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매일 그 공간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열면서도 주방이 여러분의 재물을 조용히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그 사실을 모른 채 보는 족족 돈이 새는 삶을 반복하시게 됩니다. 잠깐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옆에 택배 박스, 영수증 쓰다 남은 양념통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까? 냉장고 위에는 무언가 올려두고 계십니까? 아마 한 가지쯤은 해당되실 겁니다. 스님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직접 다니며 봐왔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집,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이지 않는 집, 열심히 사는데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인 집, 그 집들의 주방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방은 풍수에서 특별한 공간입니다. 바로 조왕의 자리입니다. 조왕신, 예로부터 가정의 재물과 건강을 직접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온 존재입니다. 옛 어른들이 주방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하신 것, 부엌을 항상 깨끗이 하라 하신 것, 그것이 단순한 위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의 근원을 지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방 청소를 잘하는 편인데, 우리 집 주방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은데, 그런데 스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청결만이 아닙니다. 배치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 잘못되고 있어도 주방의 재물 에너지는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재물의 기운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아껴도 수중에 남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공간은 사람의 심리를 바꿉니다. 심리는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이 결국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풍수는 그 연결을 오랜 세월 관찰해온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스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주방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 둘째,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셋째, 대부분의 가정에서 모르고 반복하는 치명적인 습관 하나.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 모였구나. 단 하나만 오늘 바꾸셔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스님이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은 지금 집의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주방의 방향에 따라 그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을 두어도, 같은 습관을 실천해도 방향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방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아니면 남쪽, 북쪽입니까? 지금부터 스님이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방과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돈이 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풍수에서 주방 위치는 단순히 집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방이 어느 방향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 집 전체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거실이 아닙니다. 현관이 아닙니다. 주방입니다. 왜냐하면 주방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기운이 집안의 어느 방향에서 충돌하느냐, 그것이 재물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먼저 남쪽 주방입니다. 남쪽은 화의 방향입니다.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방향이지요. 여기에 주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 기운 위에 또 불의 기운이 쌓입니다. 화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겁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집에서는 가족 간의 충돌이 잦아집니다. 감정이 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돈으로 연결됩니다. 충동구매, 화풀이, 소비, 기분에 따라 쓰는 지출들, 계획 없이 돈이 나가는 집, 가계부를 써봐도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집, 남쪽 주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북쪽 주방은 어떨까요? 북쪽은 수의 방향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곳이지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북쪽 주방은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물은 흐릅니다. 고이지 않으면 빠져나갑니다. 북쪽 주방에서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머물지를 않습니다.
마치 손에 물을 담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버는 것 같은데 모이지 않는다. 수입이 나쁘지 않은데 항상 빠듯하다. 이런 분들 중에 북쪽 주방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쪽 주방은 다릅니다. 동쪽은 목의 방향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 시작과 성장의 기운입니다. 풍수에서 동쪽 주방은 가장 이상적인 방향 중 하나로 봅니다. 목의 기운은 불을 키우고 물과 조화를 이룹니다. 재물이 자라나는 형상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거나 가족 중 누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집, 동쪽 주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동쪽이라면 오늘 스님이 말씀드리는 것들을 실천하셨을 때 그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서쪽 주방은 어떻습니까? 서쪽은 금의 방향입니다. 해가 지는 방향, 수렴과 저장의 기운입니다. 많은 풍수 이야기에서 서쪽 주방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 주방을 쓰시는 분들이 막연한 불안을 갖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스님이 직접 보아온 것은 다릅니다. 서쪽 주방에서도 재물운이 단단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나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물건을 두었던 겁니다. 방향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쁜 방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방 방향을 들으시고, 아, 나는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방향이 좋아도 안에서 기운을 무너뜨리는 배치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쪽 주방이라도 그 안에 재물을 밀어내는 물건이 있으면 오히려 더 빠르게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좋은 방향의 힘이 거꾸로 작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서쪽이나 남쪽 주방이라도 오늘 스님이 말씀드리는 것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배치와 습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 방향이 어디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그 방향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지금부터 스님이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그 방향에 맞춰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즉각적으로 재물 에너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방 안의 배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절대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두 가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용히 재물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싱크대는 어디 있습니까? 마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두 가지가 서로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재물 에너지는 매일 소멸되고 있습니다. 주방에는 두 가지 기운이 공존합니다. 불과 물입니다. 가스레인지는 화입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기운입니다. 뜨겁고 강하고 팽창합니다. 싱크대는 수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입니다. 차갑고 흐르고 수축합니다. 이 두 기운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밀어냅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키려 하고 물은 불을 꺼트리려 합니다. 이 충돌이 주방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도 파트타임을 병행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가계부를 써봐도 딱히 낭비한 게 없었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비를 한 것도 아닌데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스님이 그 집 주방을 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였습니다. 불과 물이 매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의 재물 에너지는 만들어지는 즉시 소멸되는 구조였습니다. 버는 만큼 나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차단하면 됩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에 목의 기운을 세우는 겁니다. 나무는 불과 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불의 기운을 흡수하고 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룹니다. 작은 나무 도마 하나면 충분합니다. 허브 화분 하나도 좋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두 기운이 충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주방에 이것을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과 물의 충돌보다 더 직접적으로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그 옆에 혹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습니까? 택배 봉투가 있습니까? 종이 박스, 비닐봉지, 각종 메모지, 이런 것들이 가스레인지 근처에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의 기운 옆에 종이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이 증폭됩니다. 재물이 타버리는 형상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불에 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갑자기 나오거나 의료비가 갑자기 생기거나 이유 모를 지출이 반복되는 가정은 가스레인지 주변이 항상 어수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스레인지 주변을 한번 비워 보십시오. 영수증, 봉투, 박스 전부 치우십시오. 가스레인지 위와 옆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막힘없이 올라가야 재물의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나무 물건 하나를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주방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물의 충돌을 막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도 비웠습니다. 이제 그 공간에 재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모아주는 물건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주방에 두어야 할 이것.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보아온 스님이 단 하나만 권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에 두어야 할 것.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고 느끼실 겁니다. 스님이 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맑은 물입니다. 작은 항아리 혹은 뚜껑이 있는 도자기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주방에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물로 갈아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순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단순함 안에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인 물과 흐르는 물입니다. 고인 물은 재물이 정체된 것을 상징합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이 없는 재물입니다. 반면 흐르는 물 혹은 자주 교체되는 맑은 물은 다릅니다. 재물이 순환하며 쌓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들어오고 돌고 불어나는 형상입니다. 매일 아침 물을 갈아주는 행위, 그것이 재물의 순환을 여러분의 주방에서 매일 새롭게 시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그릇에나 담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릇 색이 중요합니다. 흰색이나 하늘색 계열의 그릇을 사용하십시오. 이 색들은 수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물의 에너지를 막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검은색 그릇은 피하십시오. 검은색은 물의 기운을 억누릅니다. 재물이 눌려있는 형상이 됩니다. 붉은색도 피하십시오. 붉은색은 화기운입니다. 물과 불이 그릇 안에서 충돌하는 형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스레인지와 싱크대의 충돌이 그릇 안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두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싱크대 오른편에 두십시오. 오른편은 풍수에서 백호의 자리입니다. 재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맑은 물을 두면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햇빛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빛을 받은 물은 양의 기운을 머금습니다. 음의 물은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양지의 물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뚜껑을 덮으십시오. 이것을 빠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린 그릇에 담긴 물은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모아야 할 재물 에너지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뚜껑을 덮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모은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물은 의도적으로 모으려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작은 덮개라도 좋습니다. 덮어 두십시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을 빼고 나면 항상 빠듯했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 식당 주방을 보았습니다. 싱크대는 왼편에, 가스레인지는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오른편, 재물을 지켜야 할 그 자리에 가스레인지가 있었던 겁니다. 재물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 매일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 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싱크대 한쪽 구석, 햇빛이 조금 드는 자리에 흰 도자기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영업 시작 전세물로 갈아주게 했습니다. 석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주방에 들어서는 기분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가 서비스를 바꾸고 손님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 미신이라고 느끼시는 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매일 아침 새물을 담는 행위가 무엇을 만듭니까? 주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릇을 닦게 됩니다. 싱크대 주변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루를 그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청결한 주방은 음식의 질을 높입니다. 좋은 음식은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가족이 더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합니다. 풍수는 공간과 사람의 연결을 오랜 세월 관찰해온 지혜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매일 물을 갈아줍니다. 그런데 같은 주방 안에 재물을 밀어내는 물건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기운과 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항아리가 재물을 모아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옆에 있으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주방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주방과 맞춰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바꾸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재물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쓰레기통,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싱크대 바로 아래입니까? 냉장고 옆입니까? 혹은 주방 입구 쪽에 놓여 있습니까?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풍수에서 쓰레기통은 나가는 것의 상징입니다. 버려지는 것, 소멸되는 것, 집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쓰레기통이 주방의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방 입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기운보다 나가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수입이 생기면 바로 지출이 따라오는 집, 월급날이 지나면 금방 텅 비는 통장,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가정의 주방을 보면 쓰레기통이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통은 반드시 숨겨야 합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에 넣으십시오. 문을 닫아두십시오. 혹은 주방 모퉁이의 가장 낮은 자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쓰레기통이 보이면 그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 흐름이 차단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주방으로 가셔서 쓰레기통 위치만 바꾸어도 내일 아침 주방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진 것들입니다. 주방 수납장을 열어보십시오.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금이 간 그릇이 있습니까? 이가 나간 컵이 있습니까? 오래되어 색이 바르고 표면이 갈라진 도마가 있습니까? 아깝다고 아직 쓰고 계십니까? 조금 더 쓰다 버리려고 두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풍수에서 깨진 물건은 결핍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손상된 것, 그 기운이 매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그 그릇에 밥이 담기고 그 컵에 물이 담깁니다. 가족이 매일 그 기운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결핍의 기운이 매일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마음이 서서히 좁아집니다. 재물을 향한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갉아먹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째 승진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기회가 번번이 비켜갔습니다. 스님이 그분의 주방을 보았습니다. 찬장 안에 금이 간 그릇이 4개 있었습니다. 국자 손잡이가 부러진 채로 쓰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칼자국이 깊게 나 있었고 표면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쓸 수 있다고, 버리기 아깝다고. 스님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운 마음이 더 큰 것을 맡고 있다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전부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오래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것만의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바꿉니다. 결핍을 놓아버리는 연습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 칼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칼꽂이의 날이 위를 향한 채 꽂혀 있습니까? 도마 위에 그냥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서랍 안에 날이 제각각인 방향으로 섞여 있습니까? 칼은 끊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고 끊고 분리하는 것이 칼의 본질입니다. 그 기운이 방향을 가집니다. 날이 향하는 쪽으로 끊는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날이 위를 향하고 있으면 그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가족의 관계가 끊깁니다. 재물의 흐름이 끊깁니다. 기회의 연결이 끊깁니다. 도마 위에 칼이 놓여 있으면 그 끊는 기운이 주방 전체에 퍼집니다. 주방은 재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끊는 기운이 상시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칼은 반드시 날이 아래를 향하게 보관하십시오. 칼꽂이를 사용하신다면 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꽂으십시오. 수납장 안에 보관하신다면 눕혀서 넣으십시오. 날이 옆을 향하게 하되 위를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도마 위에 칼을 방치하는 습관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요리가 끝나면 즉시 씻어서 제자리에 넣으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주방의 기운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쓰레기통, 깨진 그릇, 칼의 방향,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 지금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한 가지는 반드시 해당되실 것입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모두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물건의 문제입니다. 배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아무리 바꿔도 배치를 아무리 고쳐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물건보다 더 깊이, 더 조용히, 더 강하게 재물 에너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인 줄도 모르는 그 행동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를 바꾸는 것은 하루면 됩니다. 물건을 치우고 위치를 바꾸고 버릴 것을 버리면 그날로 끝납니다. 그런데 습관은 다릅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행동들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인 줄 모릅니다. 너무 오래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설거지를 미루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두고 내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다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주방 풍수에서 싱크대에 쌓인 그릇은 처리되지 않은 일의 상징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는 형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리되지 않은 일이 쌓인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묵은 것이 가득 찬 그릇에 새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싱크대는 주방에서 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한다고. 그 자리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쌓이고 음식 쓰레기가 남아있고 물이 고여 있으면 재물의 흐름이 막힙니다. 들어오려던 기운이 막힌 벽에 부딪혀 되돌아갑니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하십시오. 싱크대를 비우십시오.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싱크대를 한번 닦으십시오.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기운을 마무리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것을 오늘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들기 전 주변을 정리한 사람이 다음날 아침 더 명료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명료한 판단이 좋은 결정을 만들고 좋은 결정이 재물을 만듭니다. 풍수와 심리학이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가스레인지를 더럽게 쓰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위를 보십시오. 기름때가 끼어 있습니까? 끓어넘친 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찌꺼기가 버너 주변에 쌓여 있습니까? 언제 닦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가스레인지는 불의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은 재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주방에서 가장 강한 양의 기운이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때는 불의 기운을 덮어버립니다. 찌꺼기는 에너지의 통로를 막습니다. 재물을 만들어내야 할 근원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두막을 깨끗이 하라고, 아궁이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것이 단순한 위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닦으십시오. 버너를 분리해서 찌꺼기를 털어내십시오. 주변 벽면의 기름때를 닦아내십시오. 그 행위 자체가 재물 에너지를 되살립니다. 닦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재물의 근원을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고. 이 마음이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냉장고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까?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방치된 반찬통이 있습니까? 냉장고는 저장의 공간입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공간과 같습니다. 가정의 재물 창고입니다. 그 안에 썩은 것이 있으면 재물도 함께 썩어갑니다. 죽은 것이 있으면 살아있어야 할 기운이 함께 죽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 냉장고를 비우고 닦으십시오. 오래된 것을 버리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신선한 것을 채우십시오. 재물 창고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재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은 물건도 아니고 배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보다 강력하게 주방의 기운을 무너뜨립니다. 주방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잔소리를 합니까? 요리를 하면서 전화로 언성을 높입니까? 주방에서 가족과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까? 주방은 음식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는 음식 안으로 스며듭니다. 분노의 에너지, 불안의 에너지, 다툼의 에너지, 그것이 고스란히 음식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온 가족이 먹습니다. 매일 3번씩 오래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형편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한 집은 조금씩 나아지고 한 집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아진 집의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요리를 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방에서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울어진 집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자주 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주방이 항상 긴장된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이 달랐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가족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번창하는 가정의 주방은 항상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요리를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이 음식이 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재료를 다듬고 그 마음으로 불을 켜십시오. 주방은 사랑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가족이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풍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입니다. 설거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하십시오.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비우십시오. 주방을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이 네 가지 습관이 바뀌면 배치를 바꾼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깊게 주방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막는 것과 지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것을 치우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주방에 의도적으로 좋은 기운을 채우는 방법.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주방이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니라 재물 에너지가 매일 새롭게 충전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과 물의 충돌을 막았습니다. 재물을 밀어내는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매일 재물을 갉아먹던 습관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간이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비워진 공간은 채워져야 합니다. 나쁜 기운을 걷어낸 자리에 좋은 기운을 의도적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다시 나쁜 기운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매일 새로운 재물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주방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눈을 비비며 냉장고 문부터 엽니까?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물을 끓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방을 드나듭니까?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기운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주방에 처음 들어서는 그 순간이 그날 재물 에너지의 방향을 정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방에 들어서면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밤새 주방 안에 고여있던 기운을 내보내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아침 햇빛이 주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빛과 공기는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막혀있던 것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다음 싱크대를 한번 닦으십시오. 어젯밤에 비워두셨더라도 아침에 한 번 더 닦으십시오.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그 행위가 오늘 하루를 위한 재물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닙니다. 주전자에 끓인 따뜻한 물입니다. 그 물이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창문을 열고 싱크대를 닫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침 주방 의식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방에 살아있는 것을 두십시오. 작은 식물 하나입니다. 허브가 좋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 주방에서 자라는 허브는 살아있는 목의 기운입니다. 불과 물의 충돌을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주방 전체의 기운을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요리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허브가 들어간 음식은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풍수와 현실이 함께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시들어가는 식물을 방치하면 오히려 기운을 해칩니다. 죽어가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살아있는 척하지만 실은 죽어가고 있는 식물, 그것이 주방에 있으면 재물 에너지도 함께 시들어갑니다. 기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시장이나 꽃집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오십시오. 작은 화병에 꽂아 두십시오.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살아있는 꽃이 주방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주 새 꽃을 사오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요를 심는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황금색입니다. 주방 어딘가에 황금색 혹은 노란색 물건 하나를 두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도자기 오리 하나, 황동 국자 하나, 노란 꽃 한 송이, 노란색 그릇 하나면 충분합니다. 황금색은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토는 땅의 기운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담고 저장하는 기운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기운입니다. 재물이 뿌리를 내리고 머무르게 하는 기운이지요. 황금색 물건이 주방에 있으면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황금색의 힘은 눈에서도 옵니다. 매일 주방에서 그 색을 보십시오. 아침에 싱크대를 닦다가 노란 그릇을 봅니다. 요리를 하다가 황동 국자를 집습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풍요의 이미지가 새겨집니다. 잠재의식이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행동이 바뀝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결정이 달라집니다. 색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물건도 아닙니다. 배치도 아닙니다. 색깔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요리를 할 때 이 음식을 먹을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밥을 안칠 때, 국을 끓일 때, 반찬을 만들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힘들었을 남편을 생각하십시오. 학교에서 지쳤을 아이를 생각하십시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이 음식에 담깁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 가족의 몸과 마음을 채웁니다. 채워진 가족이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에너지가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풍수의 모든 지혜는 결국 여기로 귀결됩니다. 마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운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의 주방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어도 그 공간에서 매일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조금 나빠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공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기운이 따라옵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님이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방의 방향, 불과 물의 충돌, 두어야 할 것과 두어서는 안 될 것들, 바꿔야 할 습관들, 그리고 채워야 할 기운들,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파트에서 스님이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이 직접 지켜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방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진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넘깁니다. 공감하면서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주방에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들은 것이 너무 많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스님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바꾸려다가 아무것도 못 바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입니다. 오늘 하실 것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방 서랍과 찬장을 여십시오. 금이 간 그릇, 이가 나간 컵, 색이 바르고 갈라진 도마를 전부 꺼내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버리십시오. 그 아까운 마음이 결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밤 자기 전에 싱크대를 비우십시오. 설거지를 하십시오. 싱크대를 닦으십시오.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방 불을 끄기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 공간에서 가족을 먹였다는 것에 잠깐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방으로 가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싱크대를 한번 닦으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끓여 드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옮기십시오.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으로 혹은 주방 모퉁이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옮기십시오. 칼도 확인하십시오. 날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십시오. 내일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주 안에 하실 것이 있습니다. 흰색 혹은 하늘색, 도자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두께감이 있는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맑은 물을 담으십시오. 싱크대 오른편, 햇빛이 드는 자리에 두십시오. 뚜껑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새 물로 갈아주십시오. 이것 하나가 이번 주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번 달 안에 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방에 작은 식물 하나를 들이십시오. 허브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황금색 혹은 노란색 물건 하나를 주방 어딘가에 놓으십시오. 가스레인지를 한번 깨끗이 닦으십시오. 냉장고 안을 한번 비우고 닦으십시오. 이달 안에 이것들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주방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것이 풍수의 본질입니다. 이제 스님이 기억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째 빚이 줄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오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비켜갔습니다. 아내는 매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그 집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방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가스레인지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닦은 게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오래된 택배 상자가 3개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주방 입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칼꽂이에는 칼날이 전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금이 간 그릇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깨진 냄비도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주방을 둘러보고 나서 아내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봅시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박스들을 내렸습니다. 찬장에 깨진 그릇들을 꺼냈습니다. 쓰레기통을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으로 옮겼습니다. 칼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함께 씻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흰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싱크대 오른편에 두었습니다.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스님이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주방에 들어섰을 때 그 얼굴에는 무기력함이 있었습니다. 체념이 있었습니다. 오래 지쳐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걷고 빛이 들어오자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으면서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니 이렇게 하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고, 크지 않지만 꾸준한 일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달라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주방에 들어서는 것이 기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갈아주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집에 오면 전보다 마음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밥을 먹으면서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주방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하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풍수는 마법이 아닙니다. 점술도 아닙니다.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오랜 세월 관찰하고 정리한 지혜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에서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열린 마음이 지혜를 봅니다. 기회를 본 사람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재물이 따라옵니다. 주방 하나를 바꾸는 것이 삶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주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공간에서 몸을 채우고 가족을 먹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에 3번, 365일, 수십 년을 그 공간과 함께 삽니다. 그 공간이 어떤 기운을 담고 있느냐가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사랑하십시오.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성껏 관리하십시오. 그 공간에서 움직일 때 감사한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 마음이 결국 재물을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스님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주방으로 가십시오. 싱크대를 한번 닦으십시오. 가스레인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보며 생각하십시오. 내일 이 공간을 조금 더 좋게 만들겠다고. 그 생각 하나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주방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바꾸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쓰레기통을 옮겼다고, 깨진 그릇을 버렸다고, 싱크대를 닦았다고, 그 작은 실천 하나를 적어주십시오. 그 글이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일의 행동을 만듭니다. 스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좋은 날 되십시오. AH, 데이